또 하나의 법안 관련된 사실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사안이 그 지기현 부장판 사건이잖아요. 지기현 부장. 예,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많이 했어요. 원래는 대검에서 감찰을 했는데 예. 감찰을 했는데 감찰을 한 거야 만 거야 하면서 대검 사실상 털어줬잖아요. 털어줬죠. 아, 뭐 술자리에 갔으나 사진만 찍고 그냥 갔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이거를 접대를 받았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 술집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 아무런 뭐 제재도 징계도 받지 않고 그랬죠. 예. 받지 않고 재판을 치렀지 않습니까? 재판을 치르고 그러니까 윤석열 1심 내란 재판 치르고 갔는데 공수처 수사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법원의 거짓말까지 같이 드러납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거짓말한 거죠? 자, 예. 지기현이 술집에 잠깐 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유흥주점에 네. 잠깐 들리지 않았어요. 잠깐 들리지. 지금 그게 기록으로 혹시 그 증거가 있다란 말인 거죠? 이제 결과 이제 수사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 자, 다 여기에서 수사할 때마다 접대 받을 때마다 그 검사들의 나노 수사법 그러니까 접대를 받았어요. 지난번이었죠. 그 99만 원입니다. 네. 지난번에 뭐 네. 그러니까 관계인한테 접대를 받았지만 100만 원이 아니었고 네. 양주를 몇 잔 먹었는데 이렇게 나눠봤더니 그게 몇십만 원에 불과해서 100만 원이 안 돼서 그랬죠. 이 접대선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넘으면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걸리고요. 네. 걸리고 100만 원이 아니면 거기까지는 봐준다. 이게 라인이잖아요. 지기현이 1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술자리가 그리고 그렇게 싸고 허름한 그냥 그런 데가 아니었고요. 예. 그렇다면 그 자리에 친구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다른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될 만한 추가적인 혐의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 그렇죠. 지금까지 이게 벌어진 게 2024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으면 법원에서 2025년이네요.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사실은 그 감찰을 해서 세게 징계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령을 세우는 게 맞는 건데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자기 그 조직원들에 대한 감찰은 지금껏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얘가 거의 없어서 예. 국민들이 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도 한 이유죠. 야, 지기현 부장판사의 거짓말과 대법원의 감싸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도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수사가 기자가 많이 갔어요. 큰 단독을 하셨네요. 기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해야죠. 왜 안 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해야죠. 아니 솔직히 100만 원이건 99만 원이건 잘못한 건 맞잖아요. 맞아요. 99만 원 얻어먹은 건 돼요? 그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죠. 일인데. 일반 회사에서 누구한테 관계인들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얻어먹었다고 생각해봐요. 5만 원, 10만 원이어도 5만 원, 10만 원이어도 비난받고 그러게요. 비판받고 네. 그다음에 책임져야 되는데 판사는 검사는 100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윤리 도덕 점수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판사, 검사들의 도덕 점수입니다. 지기현 룸살롱 의혹, 예. 접대 의혹 있었잖아. 사진도 존재하고. 오랜만이죠. 야, 근데 이게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이게 맞아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예. 공수처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소환 조사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택시앱 기록, 이용 기록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만이야. 6개월 만. 근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거 맞아. 들여다봤잖아. 근데 예. 직무 관련성 없다고 결론 냈었지. 이게 네. 말이 되냐? 그리고 법원 감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하겠다 해놓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해줬어. 맞아요. 기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기억난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네. 모욕적이잖아. 우리 국민을 완전 바보로 하는 거잖아. 예. 공수처 수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대. 그럼 수사 협조를 해야지. 해야지.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니까 안 내줘. 예.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하니까 가장 중요한 카드 결제 내용은 빼고. 안 했어. 기억난다. 진짜. 이게 진짜. 아니 판사님. 저는 진짜 사법부 때문에 요즘 진짜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기각을 시키고 예.
택시 앱 이용하는 정도만 해줬는데 직연 부장은 저보다 3년 후배인데 수원에 근무할 때 이제 보면 그 선배들 술자리에도 스스럼 없이 들어와서 소폭을 말아먹었던. 먹었던. 그러니까 이제 야. 그 고급 룸사롱에서 삼겹살에 뭐 소주를 먹었다고 하는 건 저도 말이 믿겨지지가 안 되고요. 않고요. 그렇죠. 예, 또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말이 안 예. 되고. 사실 윤석열 재판 전까지는 저도 굉장히 재밌는 후배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재판을 시원하게 말아드시면서 네. 국민의 공적이 됐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의정부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아. 얘기가 들립니다. 그치, 좋아하는 근데- 골프하고 뭐. 아, 그래요? 예. 이 보통 사람 술 마시고. 같았으면 이 구속 사유인 게 예.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잖아. 폰 엄청 바꾸지 않았어요? 휴대전화 맞아요. 엄청 바꿨잖아. 네, 레전드예요 이게. 진짜 2월 4일 날 구속 취소 청구 보도가 되고 그날 S10에서 S25로 다시 S25에서 S10으로 그리고 5일에 S10 다시 S25로 5월 14일 날 의혹 제기가 되고 나서 룸사롱 접대 의혹 제기되고 나서 16일 날 S25에서 샤오미에서 또 S25 18일에 S25에서 또 샤오미. 와, 야 이거 진짜 웬만한 수상하죠. IT 관련 유튜버보다도 예. 핸드폰 많이 갈았어. 웬만한 얼리 맞아요, 어답터 저리 맞아요. 가라. 아니 솔직히 보통 사람 이렇게 했으면 이거 솔직히 구속 사유 맞잖아요. 그렇죠. 증거인멸 법원에서는 저 정도면은 떼박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징계 사유 현재까지 확인되지 못했다라고 그 발표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해설서 법원이 작성한 해설서에 보면 직무 관련성 얘기들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자와 이런 자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해설서에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에만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뿐만이 아니고 처벌까지 반드시 가야 돼. 근데 그런 의원님, 상황을 보인다. 그 공수처 관련해서 법안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나요? 이게 공수처가 지금 이대로는 아무 일도 못해. 공수처 개정안이 제출된 개정안들도 있어요. 네. 규모도 좀 확대하고 확대해야 돼. 권한도 좀 넓혀가지고 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준비를 예. 하고 계시는군요. 발의된 것도 있습니다. 아, 네.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대단히 열이 받았던 게 지금 이 룸사롱 갔던 게 내란 재판 중에 간 거잖아요. 내란 재판을 하던 와중에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후배들 불러가지고 이 룸사롱을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나 룸사롱 가서 한두 잔밖에 안 마셨고 내가 있을 때는 여성 조검원을 부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것도 전혀 확인이 안 된 확인이 안 거잖아요. 되잖아요. 네. 확인이. 네. 그리고 저 휴대폰 교체한 시기도 보면 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띄워드릴게요. 5월달 저거는 이제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오니까 이게 3일 만에 이틀 만에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틀이네. 이틀 네. 만에. 그러네. 예, 예.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증거 인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2월 4일 날 바꾼 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 시켜달라고 청구한 날 그날 바꿨다고 합니다. 바꿨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기 풀어줄 결심을 하고 아마 그 직전에 뭐가 전화 통화를 법원 행정처 누구와 했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뭐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충분히 할 만한 의심할 만한 그런 시기가 그렇습니다.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정말 중하게 봐야 됩니다. 중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도 뭐 댓글에서는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중요한 얘기. 전부 다 조국 김용남이야. 조국 김용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 1시간 10분째 지금 계속. 조국 김용남이야. 남들이 보면 조국이랑 김용남 두 명이 내란 내란이 진짜. 두 사람이 내란 일으킨 줄 알겠다고. 진짜. 아, 요새 네. 매우시군요. 모르겠어요. 나도 아직 배우니까. 아유 참. 그러니까 뭐 지기현이 지금 골프 친다고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거지 뭐. 진짜 많아. 그러니까. 아니 나를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윤석열 빼내 준 것도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맞아. 겪으면서 그 맞습니다. 광경을 지켜봤어야 하는데. 네. 아, 이게 지금 특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 정말로 이제 본인은 구속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그날 1박 2일 동안 윤석열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렇다면 셋이서 미리 얘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검사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주가 조작을 다 털어준 검사들 요거 이제 천벌을 받아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 4인방 얼굴 또 다시 갑니다. 당시 직함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저 최재훈이 있죠. 최재훈이. 요자를 2차 종합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냐. 네. 그렇잖아.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진짜 너무 부끄러울 것 같거든. 근데 너무 당당하게 깜짝 놀랐어. 또 법과 원칙 얘기해. 와. 그러니까 검사한테는 절대 사과 요구하지 말라니까. 힘들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벌에 처하면 돼. 자, 그 이자의 당당한 모습 일단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부당한 뭐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 말씀드리고요. 증거와 법리.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나는 진짜로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당당하잖아. 너무 뻔뻔하다. 자, 그리고 김건희를 소환하기도 전부터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딱 오자마자 예. 김건희 소환하기도 전부터 아, 맞아. 김건희 불기소 문건을 이미 예. 만들어놨던 거 알지? 예. 그 문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김건희는 24년 7월에 불렀고 24년 근데 5월에 이미 불기소 문건 작성돼 있었는데 주요 내용입니다.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그리고 김건희의 예상 진술 내용까지 포함시켜 놓은 문건이 소환되기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 문건을 이제 작성한 한 검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2번이나 불렀는데 안 갔어. 그거 안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안 갔어. 그러더니 2차 종합특검 출범하기 전에 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그리고 또 이 문건 작성에 함께한 검사가 또 있어요. 예. 김민구라고. 김민구. 사진 한번 봐야지. 김민구. 얘도 어제 소환됐더라고. 얘 어제 소환됐습니다. 예. 자, 이자들 천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네. 유죄 판결을 그렇습니다. 내렸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국정조사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하면서 그 정치 검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증거와 법리입니다. 이게 약간 레파토리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입에서. 예. 맞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우리는 수사했다라고 하는데 들여다 보면 증거와 법리는 온데간데 없이 왜곡과 조작으로 일관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 판결 검토하라는 취지의 어떤 문자 메시지 네. 이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던 문자 그렇지.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한 궤로 저는 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 수사에 대한 처벌 의사라든지 이 죄를 밝혀낼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최재훈 당시 부장이 이제 주인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네. 또 혼자 단독에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윗선 과정에서 이 사건 처리의 종국적인 결론을 어떻게 가져갔는지까지를 밝혀내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직무유기 등의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최재형 부장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를 조사하면서 그 예전 청와대 옆에 경호처 건물에서 휴대폰 뺏긴 채 맞아요. 조사를 맞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뭐 우라통이 그냥 치밀어 오르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때 당시 윤석열 때 근데 손준성 보시면 손준성이 고발 마치- 사주고 예, 김건희의 사설 로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인 검사가 김건희 그거 범죄 가려주느냐고 사설 로펌처럼 응의연서 내고 고발장 대신 써주고 근데 예. 똑같은 짓을 이쪽
최재훈 부장 쪽도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예.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분노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 TF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했고 9개월 만에 연어술 파티 있었다는 결론 내렸죠. 예. 그러면 이제 박상용이 징계받아야 돼. 그럼요. 맞지? 예. 그런데 이놈의 검사 하나 징계하는데 뭔 절차가 이렇게 아유, 까다로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고 네. 그다음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그제서야 이제 뭐 징계를 할 수가 있어.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대검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박상용이를 부르지 않았어. 예. 근데 이놈은 박상용이는 그냥 지가 밀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자들 앞에 섰어. 예. 그래서 막 하소연해. 그런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다렸어. 나 소명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야. 예. 그러면 얘는 그냥 혼자 기다렸다 집에 가면 돼. 그렇죠. 그런데 음. 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 불러줘서 소명을 들어. 아, 또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검사들은 무슨 뭐 화내고 떼쓰고 하면 다 들어줘. 와. 박상용이가 그냥 왔다니까. 기자들 앞에서 뭐 어떤 이야기했는지 그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원실에. 그러니까 불렀어. 와. 소명 들어줬어. 뭐 절차 이런 것도 없네. 없어 검사들은.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제 그 출석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판단해서 출석 여부를 이제 감찰위원회가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예. 통지를 출석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별도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네.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걸 불렀어. 이런 방식이었던 예. 거죠. 우리 국정조사 때도 아. 선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네. 하고 지 멋대로야. 증언은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결국 증언은 못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너무 지기현 룸살롱 접대 의혹. 이제 단순 술자리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검은 과거 잠깐 들렀다 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지만 공수처 수사에선 휴대전화 교체 정황, 카드 내역 확보 차단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었으면 바로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을 일을 판사라고 조직적으로 감싸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 위에 올라선 순간 국민 신뢰는 무너집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특권 없는 똑같은 수사입니다.